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행동, 혹시 그게 콩팥을 망가뜨리는 일일 수도 있다는 거 아시나요? 30년간 콩팥 건강을 연구해온 저는 이 사실을 알고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습관 하나 잘못 들이면 콩팥이 서서히 녹아내리듯 손상될 수 있거든요. 특히 60대 이후부터는 하루 습관이 곧 콩팥 나이를 결정합니다. 젊을 때는 조금 무리해도 회복이 되지만 나이가 들수록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쌓여서 큰 문제로 이어지는 거죠. 저는 정혜윤 박사입니다. 평생을 콩팥과 생활 습관의 관계를 연구하며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났습니다. 그분들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었어요. 다들 자신이 좋은 습관을 갖고 있다고 믿고 계셨지만 그 안에 콩팥을 망가뜨리는 작은 습관이 숨어 있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건 그게 나쁜 습관인 줄도 모르고 평생 해온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오히려 건강에 좋다고 믿고 매일 반복하셨던 거죠. 그래서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콩팥 기능이 많이 떨어진 상태인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4가지 아침 습관은 생각보다 정말 흔한 습관들입니다. 하지만 콩팥 건강에는 치명적이에요. 요즘 아침에 몸이 자주 붓거나 피로가 잘 풀리지 않으신가요? 소변 색깔이 예전과 다르거나 거품이 생기진 않으셨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셔야 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습관 중 하나쯤은 갖고 계실 거예요. 비슷한 증상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경험 나눠주세요. 며칠 전에 72세 김정숙님을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늘 부지런하고 건강관리도 철저하게 하시는 분이셨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집안일 하시고 운동도 빠짐없이 하시고 식사도 규칙적으로 챙겨 드시는 분이셨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다리가 자주 붓기 시작했대요. 처음에는 나이 들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셨답니다. 그런데 소변에 거품이 생기고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가 않으시더래요. 걱정이 되셔서 검사를 받았는데 결과를 보고 깜짝 놀라셨습니다. 콩팥 기능이 절반 이하로 떨어져 있었던 거예요. 자세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침마다 바쁜 일정 때문에 소변을 참고 집안일부터 하셨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찬물로 세수해서 잠을 깨우는 게 습관이셨대요. 약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복에 한꺼번에 드셨고요. 그 모든 게 몸에 좋다고 믿고 계셨던 겁니다. 김정숙님처럼 좋은 의도로 시작한 습관이 오히려 콩팥을 망가뜨리고 있을 수 있어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셔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중간에 나오는 작은 실천법 하나만 놓쳐도 효과가 반감될 수 있거든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콩팥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뒤에 나올 회복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습니다. 조금만 습관을 바꿔도 콩팥은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김정숙 님도 아침 루틴을 바꾸신 후 3개월 만에 콩팥 수치가 많이 좋아지셨거든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아침 루틴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몸이 달라집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콩팥을 망가뜨리는 4가지 아침 습관을 하나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일어나자마자 화장실을 미루는 습관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많은 분들이 아침에 눈을 뜨면 스마트폰부터 확인하시거나 옷부터 챙겨 입으시거나 집안일부터 시작하시죠. 화장실은 그 다음이고요. 그런데 이게 정말 위험한 습관입니다. 방광이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 계속 참으면 소변이 역류할 수 있어요. 소변에는 밤새 몸에서 걸러낸 독성 물질들이 농축돼 있거든요. 이게 다시 콩팥 속으로 들어가면 콩팥 세포를 직접 손상시키게 됩니다. 마치 더러운 물을 정수기에 다시 부어넣는 것과 같은 거예요.
국내 한 대학에서 진행한 연구를 보면 아침 첫 소변을 1시간 이상 지연하면 소변 내 독성 물질이 콩팥 세포를 손상시킬 확률이 3배나 높아진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수치죠. 특히 밤새 8시간 정도 소변을 모아둔 상태라서 독성 농도가 가장 높을 때거든요. 제가 만난 70세 김영수 님도 이런 경우셨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30분 정도 운동을 하신 후에야 화장실에 가셨대요. 건강을 위해 운동을 먼저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셨던 거죠. 그런데 검사 결과 콩팥 기능이 절반 가까이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눈 뜨면 제일 먼저 화장실에 가세요. 아침 인사도, 스마트폰도, 운동도, 옷 갈아입는 것도 모두 그 다음입니다. 이게 콩팥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습관이에요. 특히 밤새 농축된 첫 소변은 절대로 오래 두지 말고 바로 배출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아침에 화장실보다 먼저 하는 일이 있으신가요? 만약 있다면 오늘부터 바로 순서를 바꿔보세요. 다음으로 찬물 세수와 찬물 샤워 이야기를 해볼게요. 많은 분들이 아침에 찬물로 세수하면 잠이 확 깬다고 하시죠. 저도 젊을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60대 이후부터는 이게 정말 위험한 습관이에요. 찬물 자극은 혈관을 급격히 수축시킵니다. 특히 아침에는 우리 몸의 혈관이 경직돼 있는 상태거든요. 여기에 갑자기 찬물을 끼얹으면 혈관이 순간적으로 확 조이면서 혈압이 치솟아요. 이때 콩팥으로 가는 혈류량이 크게 줄어듭니다. 콩팥은 혈액을 통해 노폐물을 걸러내는 기관이잖아요. 혈류가 줄어들면 콩팥 세포가 산소를 충분히 공급받지 못합니다. 마치 숨을 쉬지 못하는 것과 같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매일 반복되면 콩팥 세포가 서서히 죽어가게 됩니다. 한국노년의학회에서 조사한 자료를 보면 찬물 샤워 후 일시적 혈압 상승이 평균 30 이상이라고 합니다. 순간적으로 혈압이 확 올라가는 거죠. 이때 콩팥의 미세한 혈관들이 손상을 받아요. 한두 번은 괜찮을 수 있지만 매일 반복되면 누적 손상이 심각해집니다. 68세 박미자님 경우를 보면 더 명확해져요. 박미자님은 매일 아침 찬물로 세수하고 샤워하는 게 습관이셨대요. 그런데 겨울철에 부종이 심해지셨고 검사 결과 콩팥 기능이 급격히 저하된 걸 발견하셨습니다. 특히 추운 날씨에 찬물까지 사용하니까 혈관 수축이 더 심했던 거죠. 체온과 비슷한 36도에서 38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세요. 욕실도 미리 따뜻하게 만들어서 온도차를 줄이는 게 좋습니다. 욕실이 춥고 물이 찬 상태에서 씻으면 혈관에 이중 충격이 가거든요. 특히 혈압이나 당뇨가 있는 분들은 찬물 자극을 꼭 피하셔야 해요. 이미 혈관이 약해진 상태에서 찬물 자극까지 받으면 정말 위험합니다. 아침 찬물 세수가 몸을 깨우는 좋은 습관이라고 믿고 계셨다면 오늘부터 미지근한 물로 바꿔보실래요? 세 번째로 공복 상태에서 격렬하게 운동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아침 운동 자체는 좋은 거예요. 문제는 물 한 모금도 마시지 않은 채로 격렬하게 운동하는 겁니다. 밤새 7시간에서 8시간 동안 물을 마시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아침에는 우리 몸이 수분 부족 상태예요. 혈액도 평소보다 끈적끈적합니다. 이 상태에서 격렬하게 운동하면 혈액이 더 끈적해지고 콩팥으로 가는 혈류량이 크게 줄어들어요. 콩팥은 혈액을 걸러내야 하는데 혈액이 끈적하면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게다가 운동할 때는 근육으로 혈액이 몰리니까 콩팥으로 가는 혈액은 더욱 줄어들죠. 콩팥 입장에서는 산소도 부족하고 일은 밀리고 정말 힘든 상황이 되는 겁니다. 서울의 한 보건연구소에서 조사한 자료를 보면 60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서 아침 격렬 운동 후 탈수 증상이 나타난 비율이 40%를 넘는다고 합니다. 절반 가까운 분들이 탈수를 겪는다는 거예요. 탈수는 콩팥에 직접적인 타격을 줍니다. 75세 장만수님 사례를 보면 더 명확해요. 장만수님은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바로 등산을 가셨대요. 물도 안 드시고 바로 출발하셔서 1시간 정도 빠르게 산을 오르셨죠.
건강을 위해 열심히 하신 건데 오히려 콩팥 손상을 겪으셨어요. 나중에 가벼운 산책으로 바꾸고 물을 충분히 드신 후 움직이니까 콩팥 기능이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기상 후에는 미지근한 물 한 컵을 먼저 마시세요. 그리고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20분 정도 산책으로 시작하는 게 좋아요. 격렬한 운동은 아침 식사 후 1시간 정도 지나서 하는 게 안전합니다. 공복 운동은 피하고 간단한 수분 섭취 후에 움직이는 게 콩팥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여러분의 아침 운동 강도는 콩팥이 버틸 수 있을 만큼 가벼운가요? 한번 점검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공복에 약을 복용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약부터 드세요. 약 먹는 걸 잊을까 봐 식사 전에 미리 드시는 거죠. 그런데 이게 콩팥에는 정말 위험합니다. 식사 전에 약을 한꺼번에 복용하면 위장이 빈 상태라서 약물 흡수가 아주 빨라요. 혈액 속의 약물 농도가 급격히 올라가죠. 콩팥은 이 약물을 걸러내야 하는데 갑자기 높은 농도의 약물이 들어오면 과부하가 걸립니다. 마치 정수기에 갑자기 오염물질을 잔뜩 부어넣는 것과 같아요. 특히 여러 가지 약을 동시에 드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혈압약, 당뇨약, 관절약, 영양제까지 합치면 서너 가지는 기본이죠. 이걸 공복에 한꺼번에 드시면 콩팥이 받는 독성 부담이 엄청나게 커집니다. 대한약학회 보고를 보면 공복에 복용한 진통제의 콩팥 독성이 식후 복용보다 최대 7배나 높게 나타난다고 해요. 같은 약인데 먹는 시간과 방법에 따라 콩팥에 미치는 영향이 이렇게 다른 겁니다. 74세 오성자님도 이런 경우셨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약 4가지를 공복에 한꺼번에 드셨대요. 약을 잊지 않으려고 일부러 그렇게 하셨던 건데 콩팥 수치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알고 보니 약을 공복에 먹는 게 문제였어요. 식후로 바꾸고 나눠서 드시니까 3개월 만에 콩팥 수치가 많이 회복되셨습니다. 식사 후 30분에서 1시간 정도 지난 다음에 약을 드세요. 충분한 물과 함께 천천히 복용하시고요. 여러 가지 약이 있다면 한꺼번에 드시지 말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눠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보조식품은 약과 2시간 이상 간격을 두는 게 안전해요. 새로운 약을 시작할 때는 반드시 콩팥 기능 검사를 함께 받으셔야 합니다. 약마다 콩팥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거든요. 여러분은 약을 언제, 어떤 순서로 드시나요? 한번 점검해 보세요. 이 4가지 습관만 바꿔도 콩팥은 훨씬 오래 버틸 수 있습니다. 소변 참지 않기, 미지근한 물로 씻기, 공복 운동 피하기, 약은 식후에 나눠 먹기. 정말 간단하죠? 하지만 이 간단한 것들이 콩팥 수명을 10년 이상 늘려줄 수 있어요. 이제는 회복과 예방을 위한 생활 습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침 첫 30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하루 콩팥 상태를 좌우합니다. 기상 후 30분이 정말 중요한 황금 시간이에요. 이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콩팥이 받는 부담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많은 분들이 눈 뜨자마자 스마트폰부터 확인하시죠. 뉴스 보고, 날씨 확인하고, 메시지 답장하고요. 그런데 스마트폰 확인보다 먼저 해야 할 게 있어요. 바로 내 몸의 신호를 느끼는 겁니다. 눈 뜨자마자 화장실에 가세요. 그 다음 미지근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시고요. 그리고 침대나 의자에 앉아서 심호흡을 3번 정도 깊게 해보세요. 그 다음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어주시면 됩니다. 이 순서대로만 하셔도 콩팥이 훨씬 편안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요. 스마트폰은 이 모든 걸 다 한 다음에 보셔도 늦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첫 30분은 콩팥에게 어떤 시간이 되고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분 관리도 정말 중요합니다.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의 물이 콩팥 노폐물 배출에 가장 적당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한 번에 많은 양을 마시는 게 아니라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겁니다. 한 번에 물을 많이 마시면 콩팥이 갑자기 일을 많이 해야 하니까 부담이 커요. 오히려 조금씩 자주 마셔야 콩팥이 편안하게 일할 수 있습니다. 기상 직후에 한 컵, 아침 식사 30분 전에 한 컵,
식사 후 1시간 뒤에 한 컵, 이런 식으로 나눠서 드시면 좋아요. 잠들기 1시간 전에도 물 한 컵 마시는 게 좋은데요. 너무 늦게 마시면 밤에 화장실 가느라 잠을 깨실 수 있으니까 1시간 전이 적당합니다. 오늘 마신 물의 양 기억하시나요? 한번 세어보세요.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도 콩팥 건강에 정말 중요해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 호르몬이 콩팥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혈관이 수축하면 혈류가 줄어들고 콩팥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되죠. 특히 화나거나 서두르는 아침은 콩팥에 가장 큰 부담을 줍니다. 아침부터 스트레스 받으면 하루 종일 콩팥이 긴장 상태에 있게 돼요. 그러니까 아침만큼은 여유롭게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정을 짤 때 10분 정도 여유를 두세요. 그리고 천천히 호흡하면서 준비하시고요. 급하게 서두르지 않아도 되게 시간을 넉넉히 잡는 겁니다.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 콩팥도 편안해져요. 오늘 아침 마음의 여유는 얼마나 가지고 계셨나요? 무리한 집안일도 피하셔야 합니다. 기상 직후에는 우리 몸의 근육이 경직돼 있어요. 밤새 움직이지 않았으니까 근육도 관절도 뻣뻣한 상태죠. 이 상태에서 무거운 걸 들거나 격한 움직임을 하면 혈압이 올라가고 콩팥에 부담을 줍니다. 아침에 청소하시거나 빨래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이불 빨래 같은 무거운 일을 아침부터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이런 일들은 식후에 몸이 풀린 다음에 하시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아침에는 몸을 풀기 위주로 움직이세요.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산책 정도가 적당하고요. 집안일은 점심 먹고 나서 천천히 시작하셔도 늦지 않아요. 여러분의 아침 집안일 루틴 혹시 너무 빠르고 격하진 않나요? 마지막으로 규칙적인 식사 시간을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침을 거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바쁘다고 입맛이 없다고 아침을 안 드시면 콩팥이 힘들어해요. 밤새 굶은 상태에서 또 아침까지 거르면 12시간 넘게 영양 공급이 안 되는 거거든요. 콩팥도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일을 하려면 영양분이 있어야 하는데 오랜 시간 굶으면 콩팥 기능이 떨어져요. 아침은 거창하게 드실 필요 없어요. 간단하게라도 뭔가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죽 한 그릇이나 과일 몇 조각이라도 좋으니까 아침에 뭔가 드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매일 비슷한 시간에 드시는 게 좋아요. 우리 몸은 리듬을 좋아하거든요. 규칙적으로 먹으면 콩팥도 그 리듬에 맞춰서 일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콩팥을 회복시키는 길이 됩니다. 한꺼번에 다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씩 천천히 바꿔보세요. 오늘은 화장실부터 먼저 가기, 내일은 물 마시기, 모레는 스트레칭하기, 이런 식으로 하나씩 추가하시면 돼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 정리와 실천 포인트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4가지 다시 한번 기억해 두세요. 첫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화장실 가기. 소변을 참으면 독성물질이 콩팥으로 역류해서 세포를 손상시킵니다. 눈 뜨자마자 제일 먼저 화장실 가는 습관을 들이세요. 둘째, 찬물 대신 미지근한 물로 세수하고 샤워하기. 찬물은 혈관을 급격히 수축시켜서 콩팥 혈류를 떨어뜨립니다. 36도에서 38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이 콩팥에 가장 안전해요. 셋째, 공복 운동 피하고 수분 섭취부터 하기. 물 한 잔 마시고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시작하세요. 격렬한 운동은 식후 1시간 뒤에 하는 게 좋습니다. 넷째, 약은 식후에 나누어 복용하기. 공복에 여러 약을 한꺼번에 먹으면 콩팥 독성이 7배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식사 후 30분에서 1시간 뒤 충분한 물과 함께 나눠서 드세요. 잘못된 습관은 콩팥을 서서히 망가뜨리지만 올바른 루틴은 콩팥 스스로 회복하는 힘을 만들어줍니다. 정말이에요. 제가 30년 동안 수많은 사례를 봤는데 습관만 바꿔도 콩팥 기능이 좋아지는 분들이 정말 많으셨습니다. 단 하루라도 실천을 미루면 손상이 쌓입니다. 콩팥은 한번 망가지면 회복이 어려운 장기예요. 그런데 아직 기능이 남아있을 때 습관을 바꾸면 충분히 회복할 수 있어요. 오늘부터 실천하시면 콩팥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김정숙 님도 그렇게 회복하셨어요. 아침 루틴을 바꾸신 지 3개월 만에 콩팥 수치가 많이 좋아지셨고, 부종도 사라지고 피로감도 줄어드셨습니다. 지금은 건강하게 매일을 보내고 계세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 단 하나만이라도 바꿔보세요. 그게 바로 건강 수명을 10년 늘리는 첫걸음이에요. 소변부터 먼저 보시든, 물부터 마시시든, 미지근한 물로 세수하시든, 뭐든 좋으니 하나만 시작해 보세요. 그 작은 시작이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콩팥을 되살리는 저녁 습관을 다룰 예정입니다. 아침만큼이나 중요한 게 저녁이거든요. 저녁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음날 아침 콩팥 상태가 완전히 달라져요.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가족 중에 콩팥 걱정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꼭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혼자 아는 것보다 함께 아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가족 모두가 건강한 습관을 갖게 되면 서로 챙겨주면서 더 잘 실천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은 어떤 아침 습관부터 바꾸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함께 이야기 나눠봐요. 어떤 부분이 가장 어렵게 느껴지시는지, 어떤 걸 제일 먼저 실천하고 싶으신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에서 더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